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먹만 원 혹을 띄려고 그러다가 머리만 원 혹을 붙일 걸 아니냐. 원내 지도부의 총체적인 전략 부재다.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죠. 구성이 별로 크게 안 뛰어나서 개문입스럽습니다. 네. 네, 뉴스탑10이 선정한 상위권 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순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1위, 아무도 국가비례 안 챙겼다. 4위입니다.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이 국민연금의 환급, 이 소득공제 환급 문제입니다. 직장인 절반, 주머니 털릴 판. 요 얘기도 좀 자세히 이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야당, 여당 모두 이 국민연금 논란에 책임 떠넘기 대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본질이 뭔지 우리는 누구 책임인지 확실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이게 지금 국민연금 논란이 갑자기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다 내 탓만 하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청 간에 지금 진실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두 이 50%로 올린다는 거 청와대에서 다 알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또 다른 얘기를 내놓은 거죠. 예.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민경욱 대변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은 같이 보실까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여야가 그 최종 합의안의 그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청와대 그 민경욱 대변인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남희 기자. 네.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몰랐다라고 딱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측 얘기는 다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5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모여서 이 합의하던 그날 저녁에 바로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그 이금연 인사혁신처장과 조윤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정무수석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 더 앞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그 모여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분명히 조윤선 수석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50%로 올린다는 얘기를 조윤선 수석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월 1일에 네. 이 세 명,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금연 세 사람이 인사혁신처장 그 그렇죠. 세 사람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했고 또 조윤선 수석도 잠시 들러서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조윤선 수석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조윤선 정무수석이만 알고 있고 청와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입장은 다른 것이 또 당에서는 조윤선 수석이 분명히 또 다른 인사 정책조정수석에게 연락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진실게임 공방은 누구 쪽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사실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논의 과정에서 조윤선 수석이 그 1일날 특히 긴박해지는 그 합의 타결을 앞두고 그 낮에 도시락 오찬에 한번 왔었고 또 밤에 10시 반에도 또 심야 또 회동에도 또 잠깐 왔었다는 그런 그 당 관계자들의 얘기에 비추어 보면 예. 그 자리에서 특히나 저는 50%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이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치까지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것이 이른바 그 실무기구, 국민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의 여야 합의문에 실제로 저것이 명시되는 과정은 아마도 저게 이제 심야 넘겨서 새벽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과정에서는 실제 명기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조윤선 수석은 그런 논의가 있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합의가 실제로 됐다라는 또는 확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청와대는 말하자면 몰랐다라고 주장을 그걸 갖고 아까 애매하게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을 그걸 근거로 하는 것 같고 당은 무슨 소리냐. 과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이 수치까지 하고 이거를 말하자면 50%로 한다. 또는 50%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까지 논의가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당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유력과 확정의 차이에서 좀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이남희 팀장, 그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청와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보여진 겁니까? 오늘 모든 일정 다 취소했다 그래요? 오늘은 그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하나의 포럼 중에서 퓨처라이프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 오전 행사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중소기업 진청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4.29 재보선 승리로 계속 대선 주자 1위도 처음으로 오르고 정말 기분이 좋았었는데 주가가 치솟았었죠. 주가가 치솟았죠. 근데 3일 천하다, 일주일 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고 당청 갈등까지 양상이 보이면서 김무성 대표 오늘 감기 몸살이다, 아프다 하면서 안 나왔어요. 감기 몸살이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편찮으셔서 이렇게 일정 소화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물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몸이 안 좋은 것도 마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무성 대표 아마 오늘은 좀 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반응들을 좀 주시하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친박계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 이때다 싶어서 지도부 사퇴 얘기까지 조금씩 꺼내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청와대랑 친박계 의원끼리 조율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 그렇게 지도부를 비판하자라고 그렇게까지 조율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50%라는 공적연금의 높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없는 거다.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느냐고 굉장히 아주 좀 역정을 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류에 비추어서 지금 청와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 왜 저런 조항을 말하자면 실무기구에 넣고 또 여야 대표 간의 합의문에서는 그걸 존중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이런 분란이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의 공통된 기류에서 말하자면 책임론을 지금 당 대표 쪽에 지금 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있는데 당연히 야당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가 삐끄덕거리니까 이번 협상 결렬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건실짝처럼 내팽겨졌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은 문재인 대표 책임은 없어요. 허창은 청와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타깃을 보니까 확실히 청와대 그리고 여당을 향하고 있는데 이남희 팀장 야당을 쭉 아우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생각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는 이렇게 겁니다. 주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협상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그렇죠.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화살을 돌리는 건 사실 본인이 굉장히 재보선 패배로 궁지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예. 어제 오히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 불발 처리는 불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누리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어떤 자신의 당내 책임론에서 피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불발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 있다. 책임 있다. 예. 네. 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황은택 기자,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게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 예.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숫자로 준비를 해봤는데 황 기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월급의 그 소득 대체율을 예. 지금 40%에서 50% 이렇게 올리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과연 그 연령대별로 얼마나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고요. 자, 살펴보면 일단 2060년에 퇴직을 하는 1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제 좀 중요한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는 18,000원에서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생각보다 보면 네. 차이가 꽤 커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40년을 좀 납부를 했다는 그 가정을 하고 소득대출 50%를 계산을 하는 예.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0년을 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대체율을 그래서 지금 올린다고 해봤자 40대와 50대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50%의 효과는 지금 10대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예.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해도 또 우리가 보험료를 더 얼마나 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강기정권 같은 경우 주장한 것은 현재 우리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예. 월급의 9%를 내고 있는데 강기정권의 주장은 지금 1%만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만 되면 뭐에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 1%를 더 내면 그 대출을 50% 올리지만 2060년이 되면 지금 쌓아놓은 국민연금이 전부 다 고갈돼 버립니다. 그걸 빼놓고 당장의 어떤 그 소득 대출 50%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그게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방금 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실에 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이 소득 대체율 50%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2배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절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야당의 주장을 지금 뒷받침하려면 보험료가 지금 2배가 오른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좀 보면 그래서 당연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8,000원, 10,000원이 안 되는 50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가 좀 많네요, 더. 네, 그렇고 즉 중요한 부분은 일단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보시죠. 예.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65.1%, 57.1%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는 올라간 보험료는 다 내고 있지만 자기가 진짜로 받아야 될 시점에는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지는 더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받고 보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20, 30대는 돈을 다 많이 내지만 그 나중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는 지금 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결국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 그런 것을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런 논의 정치권 다시 한번 아하. 세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국민들 민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좀 되는데, 자, 연금 얘기, 돈 얘기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어떤 SNS 질문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번 연금개혁 논란을 두고 유일한 승자는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손수호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래의 공무원들은 박봉에다 연금까지 깎이는데 공무원 노조도 너무 한 세대, 그러니까 40, 50대만 편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도 역시 그들의 결국은 그 직업적인 그런 직업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 이득,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은 그 공무원이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헌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다른 그 노동자와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그런 특수성 또한 그 공무원 그 연금이 국민연금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차이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공무원의 그런 그 어떤 특수성을 공무원 노조원들도 일단은 뭐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과연 그 공무원 노조의 그런 활동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그 보편적인 동의를 얼만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약간의 그런 반성점 또는 뭐 참고할 만한 점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다. 여당, 야당. 그래서 야합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환급 문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하면서요. 결국 본회의 재개가 불발이 됐었는데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소득, 가장 큰 게 바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거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무원연금법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일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말의 핵심은 이번 달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대혼란 일어난다, 돈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황색 기자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김영수 우리 그 13월 같은 경우에는 13월에 어떤 그 월급이라 그래서 연말정산 상당히 기다렸죠. 근데 그렇죠. 올해 어땠습니까? 직장인들이 거의 뭐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정산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래서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어서 낸 것이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638만 명이 약 한 4,560억 원. 그러니까 1인당 7만 원을 지금 돌려받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요? 예. 그렇죠. 근데 하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지금 국민연금 논의가 제동이 걸리면서 이 법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5월 11일까지 만약에 본회의에서 저걸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그 상당히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 7만 원씩 1인당 7만 원씩 또 소중한 금액 이게 지금 또 다시 환급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638만 명이라면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얘기고 1인당 7만 원. 글쎄요. 뭐 이거를 허투루 생각하는 국회가 아닐 테고 이 문제가 클 텐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7만 원 못 받는 거 국민들 무슨 죄입니까? 이거 국회가 잘못해서 11일까지 본회의가 통과 안 되면 못 받는다는 건데 네. 이거 국민들이 정말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심경 그 정도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죄가 없죠, 당연히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우선 법이 만들어져야 행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을 집행을 할 수 있겠고, 또한 이번에도 법안이 새로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그 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입법부. 또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한 그 결국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국회의원들, 물론 그 정당 또는 정파 간의 대결도 중요하고 또한 그 우기점을 찾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그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하나 먼저 보여준다면은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인들을 믿고 정치권을 따르고 정말 그 앞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 국민들의 잘못이 없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안에 이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7만 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약 7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글쎄요. 이 문제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